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이 배달 수요 많이 늘었는데요. 네. 이 배달 노동자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쵸. 그동안 제대로 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더 많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맞아요. 정말 지난 코로나19 그 2년간 배달업종 종사자가 특히 많이 늘었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일단 길어졌고 또 외식을 하지 못하니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인 라이더도 훌쩍 늘었는데 42만 명이 넘습니다. 배달원 수가 40만 명대에 진입한 건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인데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년 사이에 22%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배달 라이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졌을 것 같고, 통계로도 그런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덩달아서 사고도 늘었다는 겁니다. 2017년 2명이던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해 9배로 늘었는데요. 네. 물론 산재보험을 인정받은 경우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사람이 450명이었던 것을 보면 네. 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실제 배달 노동자 사망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죠. 서울에서 이륜차를 몰다 사고로 숨진 10명 가운데 6명이 배달업 종사자였는데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건데 기본적인 산재 보상조차도 받기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해 7월에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서 보험료 납부율이 높아졌는데도 실제 사고가 나면 인정받지 못하는 건 바로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네. 이 전속성이라는 건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 시간과 소득을 채워야만 근로자 자격이 부여되는 조건인데요. 한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 원 이상을 벌거나 네. 아니면 93시간 이상 일해야만 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배달 일 하시는 분들은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일하다 보니까 배달 노동자들은 이 전속성 기준을 채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 지난 3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하다 5톤 트럭에 치여서 숨진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가 이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산재보험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요건이 14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배달 노동자들도 충분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국회가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내년 7월이 시행되는데요. 내년 7월부터 예외적으로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받는 것은 이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법 공포 시점에 바로 적용됩니다. 이미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시행 시기가 늦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회가 따로 부칙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당장 이런 혜택을 보는 배달 노동자들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관련 수치를 좀 추계해 봤더니요. 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최대 66만 명의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산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전속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감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보험료는 누가 내게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기준이 좀 불명확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내지만요. 특고 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당사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에 보험료 납부 방식이나 정산 방식은 이 새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까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네, 특히 이직이 작고 노동 시간이 들쭉날쭉한 플랫폼의 노동의 특성 때문에 이 실제 법안 적용 단계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후속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산재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지만요. 이게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시스템은 그대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배달 노동자들은 한 배달을 할 때마다 운임을 받고 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이 임금 체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의 주문이라도 더 받아서 빠르게 배송을 해야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난해 6월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배달하면 건당 30분 정도가 걸려서 최저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배달앱에선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지 않으면 수수료나 콜 배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더들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위험한 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배달 노동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사실상 배달 노동자들이 법규 위반을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 시스템을 만든 기업도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안은 일정 이상 배달료를 보장하되 배달 건수를 제한하는 안전 배달료 도입입니다. 즉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하한선을 정해두자는 건데요. 화물 운송 사업자를 상대로 비슷한 안전운임 제도를 실시하면서 졸음운전이나 과적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한 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 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새벽형이냐 저녁형이냐 이 사람마다 매우 다른데요. 그렇죠. 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근무 시간을 개개인마다 선택할 수 있다면 혹시 어떤 시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꼭 새벽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새벽이냐 저녁이냐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녁형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저녁형이에요. 그쵸. 그야말로 저녁형인데 근무 시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또 조금 다르죠.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또 원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을 또 선택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자율 결정하도록 실험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인데요.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워라밸을 위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험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근하면 됩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지키면 되고요. 스스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시간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직원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의 경우 직원의 88%가 이공계 엔지니어고 또 53%가 MZ세대로 구성돼 있다 보니 네. 이렇게 자유롭고 유연한 업무 환경을 반길 수밖에 없겠죠. 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더 높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 제도가 신설된 거기도 하고요. 우선은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산재보험이 배달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겠지만요. 무엇보다 배달 플랫폼의 무리한 배달 요구와 사회에 만연한 빨리빨리 배달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